안녕하세요. 다정한 이웃과 함께하는 다정한 정신분석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잠시 휴식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24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로 인해 많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다시 마음을 붙잡고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신분석학자 도널드 위니컷의 저서 아이, 가족, 그리고 외부 세계 속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동안 심리상담을 통해 경험되었던 것을 토대로 유아심리 발달 과정에서 수유하는 엄마의 자세가 담고 있는 의미에 대해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어떤 모습, 어떤 자세로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을까요? 혹 핸드폰에 시선을 빼앗긴 채 수유를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아기는 시선을 빼앗긴 엄마를 두고 어떻게 경험하며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게 될까요? 어떤 이유로 엄마가 아기를 돌보는 일을 즐거움으로 채워가지 못한다면 아기의 내면 세계는 정말 끔찍한 일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도널드 위니컷은 아기가 아주 초기부터 엄마의 살아있음을 즐거워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기는 엄마가 제공하는 돌봄 안에서 오감을 통해 전달되는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아기는 자신의 느낌을 통해 자신의 내면 세계를 채워갈 것이며 또한 엄마도 아기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느껴가면서 아기가 자신의 살아있음을 즐거워하고 있음을 또한 느낄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 안에서의 아기 돌봄은 엄마가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며 이러한 엄마의 돌봄을 통해 아기는 세상에 적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아기의 수유 상황과 그 의미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은 아기의 건강한 발달과 정신병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중요한 것은 엄마가 유아를 돌보는 일에 느끼는 즐거움이 있는가입니다. 엄마가 느끼는 즐거움 안에서 아기의 인격체가 형성되어 간다는 사실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겠지만 엄마가 아기를 돌보는 즐거움은 매우 중요합니다. 엄마는 아기에 대한 느낌을 통해 아기의 필요에 정확하게 적응해 가면서 아기를 느낌이라는 감각을 통해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엄마의 느낌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아기의 수유 상황 두 가지 상황을 두고 비교해서 살펴보는 것은 아기의 수유 상황에 대한 의미를 찾는 데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하나는 집에서 엄마에 의해 수유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는 시설에서 부모들에 의해 수유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는 혹 오해와 비판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시설에서 수유되는 상황은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돌보는 이들이 아기 개개인별로 관심을 기울이면서 수유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기와 수유하는 사람의 느낌이 공유되는 시간적 공간이 충분히 마련되기 어려운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아기의 입장에서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살아있음의 느낌 없이 시간에 맞춰 기계적으로 다가온 젖병은 아기에게 어떤 대상이 될까요? 또 어떤 경험이 될까요?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아기는 어떤 내면의 세계를 형성하게 될까요? 즉, 어떤 매뉴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아기의 느낌이란 리듬에 호흡을 잘 맞추지 못하는 아기의 젖병과 젖꼭지는 아기의 내면 세계에 나쁘고 위험한 어떤 존재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아기의 정신 구조에 치명적인 위험 요인으로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상황은 시설에 있는 아기들을 예로 들었을 뿐 일반적인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기들도 어떤 이유로 엄마의 살아있음이 제공되지 못한 채 돌봄의 경험이 제공된다면 시설에서 양육되는 아이들만큼 병리적인 요인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극단적인 예로 엄마가 옆에 있는 아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엄마가 수유하는 상황에서 불안을 느끼지 않고 편안한 상태에서 아기에게 수유를 하는 장면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엄마는 아기를 수유하게 될 때면 수유할 수 있는 상황을 가급적 편안한 상태로 만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아기에게 수유하는 상황은 인간 관계의 첫 출발이자 핵심이 될 것이며, 만약 엄마가 모유로 수유를 하게 된다면 엄마는 아기가 자신의 젖가슴과 따스함을 느낄 수 있도록 아기의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는 자신의 감각기관을 통해 엄마의 따스함을 느끼면서 단순한 수유를 넘어 따스함이 담겨 있는 인간관계 경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따뜻한 세상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엄마는 자신의 젖가슴과 아기 사이에 적절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엄마의 젖가슴은 아기가 소유할 수 있는 적절한 거리 안에서 아기의 입, 손, 눈에 닿을 수 있는 거리 안에서 작은 공간이 마련되어지고, 그곳에서 엄마는 아기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데, 이때 아기는 이 공간 안에서 만지고 깨물고 빨고 비벼대고 밀쳐대면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접촉을 자유롭게 하게 됩니다. 그것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또 자신이 창조한 것인 양 아기는 마음껏 전능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작은 공간 안에서 경험하는 아기의 전능의 체험은 위니캇이 강조하는 참자기, 즉 인격을 형성하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아기는 무엇보다도 위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안정된 상태에서 불안과 긴장 없이 자신의 생동감을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사랑스럽게 안김을 받는다는 느낌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아기가 가장 필요로 하는 환경입니다. 아기의 입과 엄마의 젖가슴 사이에서는 아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아무런 선입관이 없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정서적 감각에 따라 접촉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관계 안에서의 친밀함의 핵심이 되는 것이며 사랑이란 감각을 형성하는 기초가 됩니다. 한편 아기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입과 엄마의 젖가슴 사이의 공간 안에서 자신의 경험들을 축적하며 아기에게는 수많은 생각들이 생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는 자신의 세계를 넘어 밖을 향하여 에너지를 발산시키면서 뭔가 추구할 만한 것이 있다는 기대감으로 대상과 접촉을 추구할 것이며, 대상 관계 안에서 자신의 상상의 세계를 경험하며 젖꼭지를 입에 물고 빨아대면서 성취감을 또한 느낄 것입니다. 이 또한 아기에게는 매우 중요한 심리 발달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자발성을 토대로 자신의 존재감을 형성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즉, 인격의 참자기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심리 토대가 됩니다. 이제 아기는 왕성하게 활동했던 엄마 젖가슴과의 관계에서 잠시 휴식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아기는 엄마의 젖가슴을 떠나보내고 젖가슴에 대한 생각에서 멀어집니다. 이 또한 아기에게는 매우 중요한 순간입니다. 젖가슴의 사라짐, 이것은 아기의 경험에서 매우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기가 젖가슴으로부터 돌아서고 멀어지는 것을 엄마는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엄마가 살아있고 상상력을 갖고 있다면 이때 아기가 무엇을 느끼는지 압니다. 만족해하며 멀어지는 아기와의 관계에서 엄마 또한 행복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기가 원할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며 아기의 만족감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아기를 대할 것입니다. 엄마가 이렇게 정교하게 적응해 준다는 것은 아기가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할 존재감, 그 존재감을 경험하고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또한 아기는 젖가슴과 안정된 분리 경험을 토대로 아기는 홀로 있을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켜 가게 됩니다. 이제 젖가슴과의 안정된 분리를 통해 홀로 있는 시간이 갖게 된 아기는 만족감 속에 자신의 상상의 세계를 펼치며 홀로 있는 시간을 자신의 전능 세계로 채워갈 것입니다. 하지만 정교하게 적응해 주지 못한 젖가슴과의 분리 경험은 분리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야기하게 될 것이며, 아기에게 있어 홀로 있음의 시간들은 빼앗김, 버려짐과 같은 경험으로 또 온갖 박해 불안으로 아기의 상상 세계는 채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엄마가 아기로 하여금 고개를 돌리도록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엄마는 아기에게 젖을 물릴 때 엄마로서의 존재감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기가 엄마의 젖을 밀어낼 때, 또 엄마가 젖꼭지를 아기에게서 떼어낼 때 아기는 아기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엄마 아기 사이, 즉 입과 젖꼭지 사이에는 언제든 팽팽한 긴장이 발생되고 미묘한 상호 간의 관계적 특성이 드러납니다. 중요한 것은 아기가 밀어내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잠이 드는 것을 통해서 아기는 자신의 권리감을 엄마에게 표현하게 되고, 또 아기는 자신의 방식을 따라 자신의 권리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아기가 젖가슴이나 젖병으로부터 고개를 돌리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아기는 수유에 필요한 올바른 환경을 제공받아야 하며 특별한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 엄마는 편안해야 하며 아기 또한 편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권리와 존재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간도 충분히 주어져야 합니다.
아기는 자신의 팔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운동성을 즐길 수 있어야 하며, 아기는 엄마와의 피부 접촉을 통해 온몸의 감각기관을 통해 전해지는 감각을 통해 얻는 즐거움을 충분히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수유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하여 아기에게 강제로 먹이려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아기에게 젖가슴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수유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아기의 건강한 존재감과 권리감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기의 초기 수유 경험은 이후 아기의 발달 단계에서 반복적으로 재경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수유하고 있는 엄마는 자신의 존재감이 행복감으로 꽉 차 있어야 하며, 이때 아기는 수유 과정에서 감각적인 엄마의 젖뿐만 아니라 엄마의 행복감을 자유롭게 빨며 자신의 존재감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기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모르고 당황하는 젊은 엄마들에게 생리적인 수유 과정만 설명해 준다면 아기에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엄마가 자신의 젖가슴의 샘에서 생명이 솟아난다는 느낌을 느끼지 못한 채 수유하고 있다면 아기는 생명의 기쁨을 온전히 느낄 수 없게 되는 불행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수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엄마들이 화를 내며 강제로 아기에게 숨이 막히도록 젖가슴을 가슴에 밀어붙인다면 생명이 기쁨이 아닌 감당할 수 없는 숨막힘, 즉 공황 상태로 시작됩니다. 이제 좋은 엄마가 되길 원한다면, 또 건강한 아기로 양육하기를 원한다면 엄마는 경험을 통해서 엄마가 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경험을 통해 성장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완벽한 엄마가 되겠다고 아기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방식을 책을 통해 습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필요한 것은 자신 안에 담겨 있는 생명력과 잠재력을 믿고 신뢰하며 아기와 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것들이 엄마의 가슴 속에 울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엄마는 아기와의 관계 경험 속에서 엄마 되는 법을 배우고 엄마로서 자신의 존재감이 형성되고 성장한다면, 그러면 아기는 이런 엄마의 가슴 속에 안겨 자신의 생명을 즐기면서 성장시킬 것입니다. 여기까지 한국심리치료연구소에서 발간된 도널드 위니컷의 저서 아동, 가족 그리고 외부 세계를 살펴보면서 그동안 심리상담 과정을 통해 얻었던 교훈들을 함께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돕기 위해 우리 부모들에게 자녀 양육에 필요한 정신분석의 원리를 제공하며 미약하지만 오늘도 주어진 생명 돌봄의 소명을 감당해 보았습니다. 아울러 심리상담과 정신분석에 대해 좀 더 알고자 하시는 분은 대전사회복지실천연구소에서 진행하는 교육강좌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좀 더 자세한 안내와 심리상담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메일 주소 cgy7704@한메일넷 또는 010-8830-7704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주변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가까운 분들에게 공유를, 그리고 구독과 알람 설정을 통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변함없는 진실함으로 여러분의 다정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